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서하신 후에 그 개별적으로 신문하는 중에도 그 신문 사항에 대해서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다음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그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정동춘.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서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신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45분, 50분. 45분, 50분요? 네. 그러면은 소추 사유에 관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잠깐만요. 여기 모니터 좀. 자, 증인의 이력서입니다. 증인은 고등학교까지 육상 특장 선수로 활동했고 이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 끝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입학해서 야구 선수로 포수, 우익수로도 활동했고 학사, 석사, 박사까지 체육교육과에서 다 마쳤고 증인 스스로 평생을 스포츠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죠. 네.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은 스포츠의학 관련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운동 생리학, 또 성인병과 운동 처방, 운동 종목별 스포츠 상해 예방과 재활이라는 책을 집필 내지는 공동 집필하셨고 그 외 여러 가지 번역서도 출간하셨죠. 네. 증인은 건국대 한국건강영양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울대 동덕여대 인천대 강사, 호소대 사회체육과 교명교수, 재단법인 국민체력센터 운동처방실장도 지냈으며 한국운동생리학회 체육과학연구 회원, 대한운동학회 이사이기도 하고 국가대표 선수들 회복훈련도 지원해 주시기도 했죠. 네. 자, CRC 운동기능회복센터라는 걸 이제 오시기 전에 운영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언론에서 계속 마사지 샵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사지도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사지는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하고 또 연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관절이 꺾임과 비틀림 이런 것을 통해서 불안정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요법 내지는 도수요법까지 포함을 해서 시행함으로써 저희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런 센터였습니다. 자, 최서원 씨는 2010년 8월경에 처음 왔고 2016년 전반기까지 한 달에 몇 번씩 오셨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자주 오셨습니까? 네, 자주 오실 때는 2, 3일 계속 올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1년 동안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정기적으로 왔습니다. 최서원 씨, 좀 무릎이 좋지 않아서 아마 오시게 된 거로 보이는데 증인 보시기에 건강은 어땠었습니까? 2010년도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만 차츰 회복을 해서 가끔 허리 때문에 자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 기능을 방해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조윤선 정무수석의 근무 시간에 최서원 씨 또 우병우 수석 장모와 함께 마사지숍에 갔다가 적발돼가지고 청와대 감찰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죠? 네, 사실 무근이고요. 전혀 조윤선 장관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증인과 최서원 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센터 원장과 환자 그 이상의 관계가 있었는지요? 어떤 서로 보통 관계가 있었습니까? 제가 고객을 만나면 1시간 정도 할애를 받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이 관절의 불안정성을 만드는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직접 상담하고
또 이런 운동요법을 시행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고요. 제가 2016년도에 뭐 이사장 비상근 이사장을 제의받을 때가 아마 사적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2016년 5월 13일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죠. 5월 13일입니다. 네네. 제가 임명된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된 등기 이사로서 이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네. 증인은 2016년 3월경 최서원 씨로부터 K스포츠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립 목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고 한번 보고선 좋다 이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비상근 이사장직을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상근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왜 증인을 추천했는지 좀 뭐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운영했던 센터 입구에 들어오면 저의 어떤 경력 사항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뭐 상당히 좀 장황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마 장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고 충분히 판단해서 그런 추천을 했을 거라 보고 제가 뭐 더 이상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원 씨가 무슨 대가를 기대하지는 않던가요? 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운영하던 이제 센터를 임대 기간은 막 연장한 상태였는데 임대 문제를 이제 어렵게 해결을 하고 이사장직을 맡기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6년 5월 11일 정현식 사무총장과 함께 안정범 수석을 만났고 안 수석께서 한 2년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사로서의 어떤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또 없으셨습니까? VIP께서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좋은 사람이 추천이 돼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 수석께서도 충분히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이사장 후보 이력서를 제출하고 전 직장 상사 동료들에게까지 전화 받을 정도로 청와대와 감독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엄격한 인사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되지요. 네, 이력서가 넘어가고 네. 한 2주가 있었던가요? 전 직장의 동료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 기간은 밝히지는 않지만 상세히 아마 저에 대해서 물었던 사실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좀 까다롭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사장의 추천을 받고 재단의 사업 목적을 보고 증인이 당시 하고 있던 일을 접고할 정도의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 선수 생활을 해왔고 또 뜻이 있어서 재수껏 때 서울사대 체육과를 가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이수를 했을 만큼 저는 뼛속까지 체육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고 체육을 통해서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설립 목적 자체가 저에게 상당히 큰 감명이 있었고 주었고 그래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K스포츠 재단의 감독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감사를 받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재단 법인 허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사소한 이사회 회의록부터 재무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태를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감사도 있습니까? 정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수시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임 정동구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셨습니다. 근데 증인은 이제 상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상근 이사장이 있으면 아무래도 최서원 씨나 고영태 또는 다른 직원들로서도 자신들 의지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혹시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혹시 증인이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취임 당시에는 이 재단 법인의 여러 가지 어떤 정경 규정이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알지 못했으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비상근 이사장이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황당한 그런